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 다 갖고 싶고 다 하고 싶어하는 바람이죠.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을 잘라냅니다. K로 시작하는 그 통신회사가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인력이 한 20%가량 줄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사이에 인력이 9% 이상 줄었죠. 인력 수를 따졌을 때 9%가 줄은 거고, 아마 그 줄였던 인력들은 장기간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건비, 금액 비중으로 했을 때는 9%가 아니라 15%, 20% 혹은 그 이상의 인건비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K로 시작하는 통신회사는 한 1, 2년 사이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요, 앞으로도 아마 주주환원 정책이니 뭐니 해서 배당도 넉넉하게 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그 K로 시작하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그 회사만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S로 시작하는 회사도, L로 시작하는 회사도 아마도 K 회사 못지않게 인력들을 대규모로 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정비가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 S로 시작하는 그 회사는 직원들 연봉이 뭐 1억 몇천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납득할 수 없죠. 연봉이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빡세게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혜택을 좀 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인력 구조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죠. K로 시작하는 그 회사도 인력을 줄일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까지 많이 누렸잖아, 그리고 위로금으로 받는 금액도 몇 억도 아니라고 하던데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약에 7월 20일이다 라고 하면 오늘 갑자기 오후쯤에 퇴근하기 한 30분 전쯤에 사장이 와서 그 직원한테 이야기합니다. 김 과장, 이때까지 고생 많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 안 해도 된다. 7월 말까지 일한 걸로 해주고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까 이제 나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잖아요. 출근 안 하잖아요. 회사 사무실에 다른 동료한테 전화하면, 아, 예, 과장님 후임자 지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미리 이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걸 그 중소기업 사장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순식간에 전광석화와 같이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보통의 직원, 일반 직원들,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이 저거 노동부에 신고하고 복직 요구하고 소송하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몇 명 안 되는 회사에서 그 대표와 등을 지고 산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노동부에서 복직 명령을 내려도 그 회사에 다시 컴백해서 일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로금이다, 아니면 희망퇴직이다, 뭐 이런 것도 중견기업 이상의 어느 정도 그러한 요건이 되는 회사에 다녀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받으면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할 지경이면요, 권고사직 나가라는 이야기죠.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저는 버틸 겁니다.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이 안 나와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요, 월급 안 주는 거 불법이잖아요 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퇴직금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직금 최단금 신청을 뭐 법적으로 하면 1,000만 원 이내로 받게 되죠. 그게 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다더라, 권고사직을 받는다고 하더라, 잘라낸다더라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IMF죠. IMF 경제위기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게인 IMF 경제위기다라고 말할 정도죠. 이런 시국에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올리고, 8천만 원인데 1억 되고, 1억인데 1억 5천으로 올리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험난한 이 시기를
견디고 지나가게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되게 서글프고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불편함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꽤나 무섭고 꽤나 살벌한 이야기죠. 별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20대이고 30대이고 40대 한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자리 찾아가고 지금의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곳으로 또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40대 중반 넘어가면 어쩌면 그래도 45세에서 49세까지는 그나마 또 마지막 기회라도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앞 숫자가 5로 바뀌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론가 갈 곳이 없죠. 정말 자기 자신이 특출나거나 누군가가 인맥으로 정말 끌어주는 거 아니고서는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뭐 이사든 상무든 전무든 부사장이든 대표든 중견기업 이상인 곳으로 옮겨간다. 옮겨가서 10년 20년 다닐 수 있습니까? 길어야 1년이요 3년입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건 긴급 소방수로 쓰려고 데려온 건데, 오자마자 인력 컨트롤 해야 되죠. 실정돼야 되죠. 주변 상황 파악 다 해야죠.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되게 힘겨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 있냐? 힘들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용병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데려온 겁니다. 뿌리 받고 내려가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도요, 일반 회사에 최소한 몇 년 이상 되는 경력직으로만 들어가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도와줍니다. 견제합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있잖아요, 아주 이제 몸을 쓰는 일하는 지역에도 영역에서도 진출레이가 와서 어버버하면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되게 막 대하죠. 험하게 대합니다. 다음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려면요, 눈치만 먹어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세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텨서 자리 잡아야, 그래야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살아남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쉽다라는 거겠습니까? 쉽지 않죠. 무지하게 힘겹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꽤나 살벌하고 꽤나 답답하고 꽤나 고민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과연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을 다 가질 텐데 참으로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이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 생존해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